대한민국에는 온통 이제 대통령 선거 그리고 거기 한 발씩 들여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만이 온통 화제거리인데 어떻게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정해가시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채널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 이거 지켜보다가 가장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나온 인물들이라면 그 이유는 분명히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당신이 꼭 대통령 하려고 하지요? 라고 질문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거보다 참 큰 난센스가 따로 없겠죠. 제가 그 전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나가겠다고 하는 한 젊은이를 만나서 제가 딱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대가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고 한 시간 동안 소주잔을 기울였는데 그는 돌아갈 때까지 끝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라고 그냥 당장 쏘아붙일까 이런 것들 계산하고 그러려니까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식이나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럴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자신의 지식과 인품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고리타분한 옛날 가르침에다가 좀 빗대서 대통령 어떤 사람들은 돼야지 되겠나.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 다음에 무엇을 할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나 이거를 채널24K에서는 이미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대통령 후보의 품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거기에 대한 가르침, 그런 건 참 무척 많죠. 대표적인 것으로 불가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그리고 육아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이것이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또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두 이야기에 견주어서 이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불가에서 불도를 닦는 사람들이 불도를 닦는 이유가 뭐냐? 불도를 닦는다는 건 결국은 사실 자신의 인격을 닦는 거라고 해야 될 텐데 그 최종 목표가 뭐냐? 불가에서는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제도 중생의 그 목표가 있다. 나의 인격을 완벽하게 닦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참 사바세계에서 고해를 누비고 사는 이러한 중생들을 그 고해로부터 건져주려고 하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인생의 덫을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 제도 중생이 그 수양의 목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육아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수기치인이죠. 자기를 닦아서 그 닦은 자기의 자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세상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풍요롭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 중생과 수기치인이 그것이 인간들이 자기를 수련하고 인재들이 자기를 갈고 다듬어 가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거 근데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실의 극단적인 첨단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그런 종교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5천만의 삶을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도록 이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역할.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자리면 그게 바로 제도 중생해야 되는 자리고 수기치인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에서는 5년 단임이라고 하는 임시직입니다. 영구직이 아니죠. 정년 이런 게 있는 직도 아니고 임시직이죠. 기한부 임시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직 공무원이죠.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실수라는 게 용납이 안 돼요. 한임의 임기인데 거기서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실수 한 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막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임시직. 이것을 수에 5천만, 그 조건을 가지고 5천만의 삶을 보위하고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인품이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어야 그 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칙대로 생각하고 나면 야, 그 직을 감당할 사람, 그런 인간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까지 나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원론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5천만의 삶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성실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발휘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시 강조하지만 제도 중생의 자세이고 수기치인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인격과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수련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골치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얘기해봐야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인지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기왕에 불가와 육아의 얘기를 했으니까 불가에서 수련 정진하는 이제 길을 밝혀놓은 걸 보면 거기에는 8정도라고 하는 규범이 보이지요. 8가지의 바른 길.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은 정견, 세상을 바로 볼 것. 정사유, 언제나 바로 본 데 근거해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할 것. 정어, 말을 했다 하면 반드시 바른 말이어야 하고 정업, 행동을 했다 하면 반드시 바른 행동이어야 할 것. 정명,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누가 보더라도 바른 생활을 한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야 하고 정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듯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로지 그 방향을 흩뜨리지 않을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정정진, 오로지 이러한 바른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로 매진하고 자기를 채찍질해야 할 것이며 정정,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최종적인 각성에 도달한다. 이거는 이제 개정해라고 하는 이제 뭉태기로 묶여져서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강조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8정도는 야, 그 8가지 그걸 어떻게 다 일반 시중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거를 뭐 아예 그 대통령 할 사람들은 전부 절에 들어가서 그럼 그 구도만 하다가 대통령 하란 얘기냐? 그게 아니죠. 이 8정도라는 것은 하나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하면 나머지가 거기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동시 달성되어야 하는 인격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이 정도의 8가지 정도의 그릇과 형태가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견,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지식, 자세, 인품, 이것만 갖추면 나머지 8가지가 다 따라서 갖추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라. 외눈잡이로 한쪽으로만 보고 또는 사실을 가지고 삐딱하게만 세상을 보고 지 욕심에 젖어서만 세상을 보고 그렇게 바로 보지 못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온전한 인품은 완성하기 애진역에 그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이번엔 유학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학에서 이렇게 수양하는 방법을 열거해 놓은 책이 이제 대학이라는 문헌인데 거기에 보면
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닦아나가야 할 그런 길의 이제 순서를 만들어 줬는데, 경물, 지지, 의성, 심정, 수신, 제각, 국치, 천하평. 아마 여러분들은 흔히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학에는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국치, 천하평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경물, 지지, 의성, 심정. 불가에서 얘기하는 정견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물, 세상 삼라만상에 그러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이 지지입니다. 치지라고들 흔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지. 그 단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의 앓을 헛되이 넘어서려 하지 말고 앓을 멈출 줄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에서 성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마련이고, 성의 있는 마음이 생겨나면 비로소 마음자리가 반듯해진다. 그렇게 마음자리가 반듯해지고 나면 그것이 곧 수신의 길이고, 수신하면 제가할 수 있고, 제가하고 나면 국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며, 나라를 이렇게 해서 다스리게 되면 천하가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걸 어떻게 인격 수양하는 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자막에 보시는 앓에 이르면 그쳐야 한다라는 것부터의 이제 수양을 다시 열거하고 있는데요. 지지, 앓을 그칠 줄 알아야 된다. 경물했으니 그렇게 알 만큼 알고 나서 앓을 그치는 경지, 참 대단한 경지겠지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유정하게 된다. 안정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생각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능정하느니라. 고요함이 생겨난다. 능이 고요해질 수 있다. 능정하고 나면 능안하니라. 고요해지고 나면 모든 위협이나 변화로부터 비로소 안정할 수 있게 되고, 능안하고 나면 그 다음에 능묘할 수 있게 된다. 비로소 그러한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안정한 마음자리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능려하고 나면 비로소 능득하니라.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갈고 닦는 것이다 라고 순서까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유가의 가르침입니다. 과연 우리의 일꾼들, 국치하고 천하평을 이뤄낼 사람들이 과연 이런 수양의 단계를 생각이나 한 번씩 해본 적이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런 수양 다 갖추는 사람 골라서 대통령 시키려면 우리는 대통령 뽑기 영 틀렸지 않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격은 그래서 그렇게 잘 갖췄는데, 그 사람이 현실적인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민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재주와 능력도 갖췄는지는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양가에서 다 가르치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능력도 갖추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반론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아끼고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일꾼, 그런 일꾼에게 이러한 인격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갖추지 못한 인격들이 우리 5천만의 삶을 이끌어서, 그래서 그 끝을 다 어떻게 망가뜨리고 만들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가는 것은 능력이나 기술보다도 이러한 인격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때도 됐습니다. 더욱이 불가유가 양가에서 인격을 수양하는 첫 번째 덕목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정견과 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할 만큼 다 알아야 정견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지지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자기 수양에서 지식을 갖추고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인격의 관리라는 게 그런 거죠.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인간이 대학에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석박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로 보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의 묶음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식을 갖추고 나서 수양을 거치면 거기서 지혜가 나올 것이고, 그 지혜가 비로소 자기 자신과 일체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른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 골라서 뽑아야 되죠.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좋다. 대통령이 뭐 만물을 다 안다, 뭐 이거는 안 될 테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인격이라고 하는 한계는 좀 지어주자. 완벽하게 성인이 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어떤 지식을 갖춰야 하고 어떤 지혜를 만들어야 하며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지 범위는 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옳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범위를 이미 정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준비해야 되는 지식 그리고 인격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죠.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알아야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자기가 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의 방향과 그가 인품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방향을 우리 헌법은 이미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해보고 나선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꼭 누구라고 찍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치 시정잡배 수준의, 시정잡배들도 이렇게까지 살고 이러지는 않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수준의 온갖 추문하고 불법, 비리, 여기에 직접 연루됐거나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제멋대로 국가의 이익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국은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충성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성립과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입에는 말만 했다면 막말을 입에다 매달고 살고, 선거판에만 나섰다 하면 참 나약한 국민들, 불쌍한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생각이나 일삼고, 만일 그것도 다 아니면 오직 이러한 기회에 자기의 이름을 날려서, 그래서 이름을 심어놓고 후일에 만에 하나 무엇에든 도움이 될까, 국회의원을 나오든지 뭘 나오든지 혹시라도 엄청나게 재수가 주면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는 내가 될 수 있을지, 이러한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 인식하거나, 이제 인간의 수명이 100살, 120살까지 간다는데 남은 세월 돈은 있고 뭐 마땅하게 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허명이나 유지하면서 세상 거드럭대다가 갈 생각, 또 그것도 아니면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몸값을 좀 불려서 그거에 관련된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대개 그들 중에
어딘가 끼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 대통령의 품격은 이와 같이 헌법에 정해져 있고 그 상태에 다다르는 방법은 우리의 선조들이 정견지지라는 말로 이미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냉정하게 헤아려 볼 시각을, 그런 식견을 우리가 또 갖추어야 합니다. 본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 이상을 달성하기가 무척이나 힘든 그러한 어찌 보면 인간에게 걸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지구에 널려있는 온 세상의 정치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언필칭 얘기만 꺼냈다 하면 우리는 5,000년의 문화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세계 10대 경제력을 갖춘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민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국민들이 낯들고 다니기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후보들,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도 창피한데 우리 손으로 그들을 또다시 뽑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저지르는 최악의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참 정말 간절히 빕니다. 제발 나라를 구해달라고까지도 안 할 테니까 당신들 스스로의 인생이나 좀 구원하려는 노력을 좀 충실히 해주면 어떻겠느냐. 뒷날에 이르러서 당신의 후손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까. 그 시대에 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을 어지럽힌 인생을 살았던 그런 선조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때 보면 정말 양아치만도 못하다라고 표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행과 인격들로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이 되어봤자 그들이 당신들께서 애국할 길을 알겠습니까?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애국의 길을 당신들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귀하들에게 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미덕을 단 하나로 추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애국, 그것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감당할 수 없고 짐질 수 없는 그러한 비인격자, 무능력자들만을 골라서 뽑아내는 그러한 역사의 실패, 그러한 반복, 그 악몽은 이제 이번 기회에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